시집 온 지 3년, 새벽같이 일어나 밥상을 차렸습니다. 모두가 따끈한 햇밥을 드실 때 제 앞에 놓인 건 차디찬 냉장고 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죠. 며느리는 식은 밥 먹는 거야. 이런 비참한 장면을 친정 부모님이 보실 줄은 몰랐습니다. 딸의 찬밥 그릇을 본 아버지는 분노했고 어머니는 그 밥그릇을 상에 뒤엎으셨습니다. 과연 이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운찬란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1초만 시간을 내주셔서 공짜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기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행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더군요. 시댁에 산지 3년째, 이제 제 몸이 알아서 긴장하나 봅니다. 서둘러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죠. 회사 출근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평소보다 일찍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방문 밖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내려와봐.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나 싶어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죠. 부엌에는 이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두 분이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다들 모여 계시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가 부엌 쪽을 턱짓했습니다. 아침상 차려야지. 오늘 아버지가 일찍 나가셔야 한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회사 회의는요? 제 준비는요? 하지만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먼저 자기 일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밥솥을 여니 다행히 어젯밤에 남은 밥이 있더군요. 국도 데우고 반찬도 꺼내서 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 20분이었어요. 회사까지는 1시간 거리인데 8시 반까지 도착해야 했습니다. 후다닥 상을 차려서 식탁으로 옮겼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갓 구운 계란말이, 어젯밤에 만들어둔 나물 반찬들, 정성껏 차린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앞에 밥그릇을 놓으시더니 이상한 걸 가져오셨어요. 냉장고 맨 아래 칸에 있던 식은 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식은 밥 먹는 거야.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시누이들 앞에는 방금 전 제가 차려드린 따끈한 밥이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햇밥이었죠. 하지만 제 앞에 놓인 건 차디찬 냉장고 밥이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푸석푸석한 어제인지 그제인지도 모를 그 밥. 먹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누이들은 벌써 숟가락을 들고 계셨어요. 따끈한 밥에 따끈한 찌개를 떠먹으며 엄마, 오늘 찌개 맛있네요 하고 웃으셨죠. 시아버지도 신문을 보시며 밥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앞에 찬밥을 내려다봤어요.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떴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손끝까지 전해졌죠. 입에 넣으니 뻑뻑하고 목 넘김이 힘들었어요. 그때 남편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준호를 쳐다봤어요. 혹시 뭐라도 말해주려나 싶어서요. 준호는 제 앞에 찬밥을 봤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따뜻한 밥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봤죠. 하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화면을 쓸어내리고 또 쓸어내리고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 이 사람도 아무 말 못하는구나. 아니, 안 하는구나. 저는 숟가락을 들고 또 한 숟가락 찬밥을 떴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삼켰죠. 시누이 중 둘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회사 늦겠다. 빨리 먹어. 비아냥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죠. 설거지는 나중에 하고 회사 가. 어차피 저녁에 할 거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네 하고 고개를 숙였죠.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시누이가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봅니다. 모두들 깔깔 웃고 계셨죠. 저만 빼고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화장이 번지고 회사에 가서 사람들이 물어볼 테니까요.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출근길을 걷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찬밥처럼요. 사람의 마음도 밥처럼 식어갑니다. 한 번, 두 번, 매일 아침 식은 밥을 먹다 보면 제 마음도 덩달아 식어가더군요. 처음엔 억울했어요. 화도 났고요. 왜 저만 찬밥을 먹어야 하죠? 왜 저만 뒷전이어야 합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감정마저 무뎌졌습니다. 그냥 이게 제 차례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남편은 왜 아무 말도 안 할까요? 왜 한마디 거들어주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밥보다 남편이 더 서러웠습니다. 버스가 회사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황급히 내려서 뛰어갔습니다. 벌써 8시 40분이었거든요. 10분 늦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다들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쳐다보셨죠. 지연 씨,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는데 손이 떨렸어요. 노트북을 꺼내는데도 손이 말을 듣지 않더군요. 회의가 시작됐지만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아침 식탁이 떠올랐어요. 그 차가운 밥그릇이,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준호의 외면하는 모습이.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가 옆에서 말을 걸었어요. 지연 씨, 오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누가 이해해 줄까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찬밥을 먹는다는 걸, 남편이 모른 척한다는 걸. 말해봤자 요즘도 그런 집이 있어 하고 놀랄 뿐이겠죠.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따끈한 밥과 국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었죠.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가 고마운지 모르겠더군요. 집에서는 한 번도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항상 식구들이 다 먹고 난 뒤 남은 밥을 먹었습니다. 항상 차갑고 딱딱한 밥이었죠. 동료들은 오늘 밥이 별로네 하며 투덜댔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따뜻하다는 것만으로도요. 퇴근 시간이 되자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방을 들었죠.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또 그 차가운 시선들을, 차가운 밥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을 보니 가족들이 손잡고 웃으며 걷고 있더군요.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고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저도 저런 가정을 꿈꿨었는데, 준호와 결혼할 때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왔어? 어서 저녁 준비해. 네. 저는 가방도 내려놓지 못하고 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더군요. 아침에 못한 설거지까지 전부요. 한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쯤 따뜻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뭐? 준호는 핸드폰을 보며 대충 대답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결국 말을 삼켰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 아침에도 또 찬밥을 먹겠구나.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사람의 마음도 밥처럼 식어갑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할아버지의 제삿날이었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지만 저에게는 1년 중 가장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제사 전날 밤부터 잠을 설쳤어요.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춰놨지만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한 마음에 뒤척이다가 그냥 일어났죠.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냉장고에는 어제 장봐온 재료들이 가득했어요. 전 부칠 재료, 나물 무칠 것들, 갈비찜 재료까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불을 켰어요. 먼저 잡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하나하나 썰었죠.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세 번째 제사여서 그런지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파전을 부치고 동그랑땡을 부치고 생선전을 부쳤어요.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지만 참았죠. 시계를 보니 벌써 6시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계속 서서 일하니 다리도 퉁퉁 붓더군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 큰언니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했습니다. 언니, 일어나셨어요? 같이 하실래요? 기대를 했던 거죠. 함께 일하면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신우이는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다 했네? 역시 친정이 부자라니 체력이 다르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정이 부자라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지금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는 게 돈 때문인가요? 신우이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마시더니 다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를 도와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어 보였어요. 8시쯤 되자 신우이 둘째도 내려왔습니다. 와, 벌써 이렇게 많이 했어? 나 아직 졸린데. 신우이 둘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더군요. 저는 계속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어요. 허리가 아파서 순간순간 부엌 싱크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허리를 주물렀죠.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신우이 둘이 거실에서 킥킥거리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뭔가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귀를 기울였지만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어요. 9시가 넘어서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했어? 칭찬인 줄 알고 고개를 들었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전이 좀 두꺼운데 기름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냐?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잡채도 간이 좀 센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해볼게요. 시어머니는 계속 이것저것 지적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트집을 잡으시더군요. 저는 그냥 네 하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10시가 되자 드디어 상을 차릴 시간이 됐습니다. 온 집안이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시아버지와 준호도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저는 후다닥 음식들을 날라서 상을 차렸죠. 그렇게 큰 상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모두들 자리에 앉았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우이 둘, 그리고 준호까지. 저도 자리에 앉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밥 가져와. 네. 저는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 밥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따끈따끈한 햇밥이었어요. 방금 전에 지은 밥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밥을 시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나눠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었어요. 마지막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져온 건 또 찬밥이었어요.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밥을 냉장고에 넣어뒀던 그 밥.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밥이었죠. 먹어.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 그걸 놓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혼자 이 많은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손에 기름이 튀어서 화상도 입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퉁퉁 부었는데 그런데 제가 먹는 건 찬밥입니까?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말대꾸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이라도 뭔가 말해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준호는 분명 제 앞에 찬밥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결국 끝까지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시누이들은 벌써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와, 전 맛있다. 역시 지연이가 잘하네. 맞아. 갈비찜도 맛있어. 칭찬은 하면서도 저를 도와줄 생각은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시아버지도 묵묵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만 혼자 차가운 밥을 먹고 있었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모두들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셨어요. 시누이들은 과일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죠.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만 혼자 부엌에 남았어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전 부친 프라이팬, 국 끓인 냄비, 갈비찜 만든 큰 냄비, 접시며 그릇이며 수십 개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화상 입은 곳이 쓰라렸어요. 그래도 계속했죠.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싱크대 물에 섞여 내려갔어요. 말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상처는 혼자 크게 자라지요. 여기는 말 못하는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편을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아랫사람으로만 보는 분이었죠. 시누이들은 제가 편하게 부려먹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엄마 눈치만 보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저 모두가 침묵했죠. 그 침묵 속에서 저만 혼자 아파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다 마치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어요. 새벽 4시부터 일했으니 10시간을 쉬지 않고 일한 거였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어요. 거실로 나가니 시누이들이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커피 좀 타줘. 시누이 큰언니가 말했어요. 저도요. 시누이 둘째도 덩달아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도 못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타서 가져다 드렸죠. 고마워. 시누이는 커피를 받아 들고는 다시 TV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가족인가? 다른 집들은 제삿날에 다 같이 음식도 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면서 보낸다던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차갑고 외로운가? 방으로 올라가니 준호가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부르자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응? 오늘 너무 힘들었어.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준호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엄마가 원하. 그래도 한마디 해줄 수는 있잖아. 지연아, 엄마한테 대들면 더 힘들어져.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기력도 없었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집들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족들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소리였죠. 우리 집만 조용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집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언제나 혼자였어요. 제삿날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의 서러움을 안고 살았어요. 아침마다 찬밥을 먹고 저녁마다 설거지를 했죠. 그렇게 또 며칠이 흐른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지연아, 오늘 김장김치 담가야 하니까 준비해둬. 네, 알겠습니다. 김장이라니. 또 하루 종일 일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한숨을 삼키고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시어머니가 인터폰을 확인하시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내 엄마 온 것 같은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저는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큰 보따리를 들고 계셨죠.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음식 좀 나눠주려고 내가 좋아하는 거 몇 개 싸왔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죠.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오셨더군요. 손에는 마트 봉지를 가득 들고 계셨어요. 아버지까지요?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시지.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오시면 시댁에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서 들어가자.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나오셨어요. 아이고, 사돈께서 오셨네요. 연락이라도 하시지. 아니에요.
그냥 잠깐 들렀어요. 어머니는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을 거실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커피 좀 내올게요. 그래, 그래.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소파에 앉으셨죠.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부모님이 왜 갑자기 오셨을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가는데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제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이고, 별 말씀을요. 우리 지연이가 다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차를 내려놓는데 어머니가 슬쩍 주방 쪽을 보셨습니다. 주방 테이블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아침 그릇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먹던 찬밥 그릇도 있었죠. 딱딱하게 굳어있는 밥알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 얼른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서 커피 드세요. 응, 그대.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눈빛은 계속 주방 쪽을 향했습니다. 아버지도 그쪽을 보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죠. 제 얼굴을, 제 손을, 제 어깨를 차례로 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께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요. 지연아, 너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은 왜 그래? 화상 입었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하며 전 부치다 기름에 댄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아, 이건 그냥 요리하다가요. 괜찮아요. 요리하다가 이렇게까지 돼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걸어가셨죠. 아버지, 왜요? 제가 놀라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주방 테이블 위의 그릇들을 보셨어요. 따끈한 밥을 담았던 그릇들, 그리고 제가 먹던 찬밥 그릇. 너무나 명확하게 차이가 났죠.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셨다가 펴셨다가 하셨어요. 아버지. 제가 부르자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눈빛이 슬펐어요. 그리고 화가 나 있었죠. 내가 여기서 이런 걸 먹고 있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오해예요. 저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오해가 아니지. 내가 다 봤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보셨습니다. 축 처진 제 어깨를요. 그리고 제 손을 보셨어요. 떨리고 있는 제 손을요. 아버지는 모든 걸 직감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요. 거실로 돌아온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를 채셨는지 얼른 말을 꺼내셨어요. 사돈 어른, 커피 좀 더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앉아 계셨지만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뭔가 불안한 듯 자꾸 헛기침을 하셨죠.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오, 사돈이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짧게 인사하셨습니다. 평소에 아버지답지 않게 말이 없으셨어요.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죠. 아니, 오시려면 미리 연락을 하시지. 급하게 와서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니,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거였죠. 저는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 있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예의상 참고 계신 거였죠. 지연이가 제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면서요?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아,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며느리니까.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며느리라고 해도 사람인데요. 네, 그야 당연하죠. 사람이면 따뜻한 밥을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주방에 찬밥 그릇 봤습니다. 우리 딸이 먹던 거죠?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건 오해예요. 그냥 남은 밥을. 남은 밥을 왜 우리 딸만 먹습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시래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돈, 진정하세요. 집안일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새벽부터 일어나 혼자 제사 음식을 다 준비했다는 거 압니다. 손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일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먹는 건 찬밥입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를 참으시는 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모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손에 찬밥 그릇을 들고 계셨어요. 언제 가져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주방에서 가져오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그릇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사돈, 뭐 하시는? 시어머니가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찬밥 그릇을 상 위에 탁 하고 뒤집어 엎으셨어요. 찬밥이 상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얼어붙었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가 이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찬밥이 상 위로 흩어졌습니다. 하얀 밥알들이 테이블 위에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시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거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빈 그릇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표정도 차분했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딸이 먹던 밥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온 집안 식구들 밥상을 차린 사람이 먹는 게 이겁니까?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오해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제 딸 손에 화상 자국 봤습니다. 얼굴도 야위고 어깨도 축 처졌더군요. 이게 며칠 만에 된 일이 아니란 걸 압니다.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사돈, 진정하고 얘기합시다, 우리도.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원하던 자금 있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게 지금 무슨... 오늘부터 한 푼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입을 떡 벌렸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시댁에 자금을 지원하고 계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사돈 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으셨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지난 3년간 매달 지원하던 생활비, 명절 때마다 보내드린 돈, 작년에 집 수리비로 드린 1,000만 원. 이제 없습니다. 아버지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잃은 듯 입만 번긋거렸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시댁이 우리 결혼을 그렇게 반겼는지를요. 제 친정이 넉넉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는 시댁을 계속 도와주셨던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돈을 받으면서도 저를 이렇게 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시누이들이 나왔어요. 소리를 듣고 나온 것 같았죠. 엄마, 무슨 일이야? 시누이 큰언니가 물었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흩어진 밥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시누이 둘째도 눈이 동그래졌죠. 이게 무슨... 너희들도 들어라. 아버지가 시누이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우리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봤다.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는 돈은 한 푼도 없을 거다. 시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특히 큰언니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돈어른, 그게 무슨... 저도 알고 있습니다. 큰딸은 지금 사업 자금 필요하시죠? 작은딸은 아이 학원비 지원받고 계시고요.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시누이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시누이들도 친정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니요. 그러면서도 저를 그렇게 대했던 겁니까? 지연이가 새벽부터 제사 음식 만들 때 너희들은 뭐 했니? 어머니가 시누이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으셨어요. 그건 시누이 둘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자고 있었겠죠. 일어나서는 비아냥이나 대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시누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시어머니를 보셨어요. 사돈, 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시면서 돈은 받으실 겁니까? 아니 그게...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한테 찬밥 주면서 돈은 받으실 겁니까?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어요. 시어머니는 대답을 못하고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지연아, 네, 아버지. 짐 싸. 그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이 집엔 더 못 두겠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돈 어른, 잠깐만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하시고 얘기 좀 합시다.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당하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진정합니까? 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지연아, 방 올라가서 짐 싸라. 아버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어서 가. 어머니가 제 등을 떠미셨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사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방으로 들어가니 준호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소리를 다 들었는지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지연아, 준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옷장을 열었어요. 옷을 꺼내서 가방에 담기 시작했죠. 지연아, 기다려. 우리 얘기 좀 하자. 준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나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잖아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 내가 바꿀게. 이제 엄마한테도 말할게. 이제 와서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말 못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뭘 말한다는 거야? 지연아. 준호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방에 짐을 다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화장품, 책 몇 권. 이 집에서 제 것이라고는 이것뿐이었으니까요.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제발 지연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요. 저는 준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거실이 난장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울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죠. 시누이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현관에 서 계셨어요. 짐 다 쌌니?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자. 어머니가 제 가방을 받아 들으셨어요. 사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시아버지가 일어나 아버지 앞을 막았습니다. 비키십시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으셨죠. 현관문을 열렸는데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지연아, 제발 가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았어요. 이제라도 잘할게. 따뜻한 밥 줄게. 제발. 시어머니는 울면서 빌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고작 붙잡는 말이 이제라도 따뜻한 밥 줄게라니. 사돈, 이제 와서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준호가 계단을 뛰어 내려왔어요. 지연아, 준호는 현관까지 달려왔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준호는 무너진 얼굴로 울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보았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저는 준호를 지나쳐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연아, 준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감싸며 준호를 밀어냈어요. 손 떼! 장인어른, 제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준호는 울먹이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어요. 이제 와서 늦었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 현관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지연아, 제발. 시어머니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차에 타려는데 시어머니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저를 내려다보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라도 잘할게 뭐든지 다 해줄게. 시어머니는 제 바짓단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줘. 시아버지도 현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지연아, 우리가 잘못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생 처음 고개를 숙이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너무 심했다. 잠시만 시간을 타오. 우리가 바꿀 테니.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시누이들도 울면서 나왔어요. 언니,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시누이 큰언니가 울먹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다시는 안 그럴게. 시누이 둘째도 눈물을 흘렸죠. 온 식구가 현관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저를 붙잡기 위해서요. 아니, 저를 붙잡기 위한 건지 돈을 붙잡기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준호는 차 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준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내가 엄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지켰어야 했는데, 준호는 오열했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 너 없인 못 살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으니까요. 지연아, 어머니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타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탔어요. 준호가 차 문을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안 돼, 제발! 아버지가 준호의 손을 떼어냈어요. 나 장인어른, 제발요.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땅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지연아, 제발. 우리 잘못했어. 시아버지도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계셨죠. 시누이들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온 가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보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차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준호가 뛰어왔습니다. 지연아,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준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무릎 꿇은 시어머니도 고개 숙인 시아버지도 멀어졌죠. 그들의 모습이 작아지고 작아지더니 결국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제 방은 그대로였어요. 결혼 전 제가 쓰던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침대에 누우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져 나왔어요. 서러움도, 외로움도, 분함도 모두요.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셔서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되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문자가 쉴 새 없이 왔어요. 지연아, 미안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줘. 수십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도 계속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나야.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시아버지한테도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 다오. 시누이들도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나가보시더니 다시 들어오셨어요. 준호가 왔다. 안 만날래요. 제가 말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말할게. 어머니가 나가셨어요. 문틈으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제발 지연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은 안 돼. 제가 잘못했습니다. 빌게요, 제발요. 준호는 한참을 빌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결국 준호는 돌아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직접 만든 반찬을 가지고 오셨더군요. 사돈, 지연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아직은 이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발요.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지연이가 좋아하는 것들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지연이가 원할 때 연락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통을 문 앞에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벅터벅 걸어가셨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누군가 찾아왔어요. 준호,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들까지요. 모두가 번갈아 가며 찾아와 빌었습니다. 편지도 날아왔어요. 시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지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구나. 제발 용서해 다오. 내가 바뀔게. 손글씨로 빼곡히 쓴 편지였어요. 준호의 편지도 왔습니다. 지연아,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비겁했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이제라도 바꿀게. 제발 돌아와 줘. 시아버지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구나. 늦게서야 깨닫는다. 미안하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시댁에서는 여전히 매일 연락이 왔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죠.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내 마음은 어떠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라.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엄마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준호는 매일 문 앞에 와서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왔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죠. 편지도 계속 왔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담긴 편지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알고 싶었어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 깨달음도 때로는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요. 2달이 지났습니다.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많이 회복됐어요. 푹 쉬고 따뜻한 밥을 먹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냈죠. 체중도 조금 늘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눈치 볼 일도 없었고 찬밥을 먹을 일도 없었죠. 하지만 매일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는 여전히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만나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느 날 제가 직접 나갔어요. 현관 앞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얼굴도 상했고 눈도 푹 꺼져 있었죠. 지연아, 준호가 저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어떻게 지내? 제가 물었어요. 못 지내.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매일 우셔. 아버지도 말이 없으시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죽었어.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연아,
다들 정말 반성하고 있어. 진심이야. 알아. 그럼 돌아와 줄래? 준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모르겠어. 나도 아직 확신이 안 서.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돌아가야 할까요? 그들이 진심으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돈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편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죠. 지연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구나. 처음에는 주변에서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기선제 앞부터 해야 한다고, 시댁이 먼저라는 걸 알려주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까지 너에게 상처를 주게 될지 몰랐어. 새벽부터 일하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그런데도 찬밥을 먹어야 했던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다오 이 못난 나를.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눈물도 진짜였고 후회도 진짜였죠. 제가 바로 답할 수는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진심은 느꼈어요. 고맙다, 지연아.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준호와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부부 상담이었죠. 준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뭐든지 할게. 내가 바뀔게. 상담을 받으며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왜 엄마 편만 들었는지, 왜 저를 지키지 못했는지요. 나는 엄마가 무서웠어. 준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말을 거역하면 안 됐거든. 그게 몸에 배었나 봐. 하지만 저는 당신의 아내잖아요. 알아. 그게 잘못이었어. 이제 알았어. 상담을 받으며 준호는 많이 변했어요. 엄마보다 아내가 우선이라는 걸 배웠죠.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분가할 거예요. 제가 말하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따로 살자. 그리고 시댁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거예요.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준호는 모든 걸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정말 괜찮겠니? 네, 아버지. 한 번 더 믿어보려고요.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다. 어머니도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알았지? 네, 엄마. 시댁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로 구한 우리 집으로 가는 날이었죠. 준호가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시댁과는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짐을 옮기고 집을 정리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공간이었죠.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집들이를 한다고 했더니 음식을 잔뜩 해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만들었어.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모두가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퍼오셨어요. 제 앞에 놓인 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따끈따끈한 햇밥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밥이었죠. 지연아, 먹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죠. 맛있어요.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가 울먹이셨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따뜻한 밥만 줄게. 시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우리가 너무 미안했다. 시누이들도 사과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잘할게. 그날 저녁 식사는 평화로웠어요. 모두가 웃으며 밥을 먹었죠. 따뜻한 밥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이제 내가 지킬게. 알아.
믿을게. 저는 준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시댁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제삿날에도 무리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시아버지도 존중해 주셨고요. 시누이들도 저를 언니로 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준호가 달라졌어요. 이제 준호는 제 편이었습니다. 엄마보다 아내를 먼저 생각했죠.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뭐가? 다시 돌아와줘서, 다시 기회를 줘서. 나도 고마워. 변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밥처럼 데울 수 있더군요. 진심과 노력으로요. 온기는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데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요. 찬밥처럼 식었던 제 마음도 이제는 따뜻해졌습니다. 준호의 사랑으로, 시댁의 진심 어린 사과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찬밥을 먹지 않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어요.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죠. 그리고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견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떠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변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죠. 여러분도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사시길 바라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속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